우리 이제 졸업 논문도 좀 있으면 읽으셔야 하는데 리사이클이라는 단어를 모르시진 않겠죠, 설마, 그죠? 심지어 이제 우리 자랑스러운 화학공학과 분들, 그렇죠? 이제 리사이클이라는 단어 알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반응을 안 한 A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생산물 중에 일부를 다시 갖다 넣는 거예요. 리사이클, 재활용 쭉 해서 다시 갖다 넣는 거예요. 생산물 중에 일부를. 그래서 이제 리사이클이라는 리액터가 나온 겁니다. 이 아이디어에서. 반응을 안 한 A가 너무 아깝다. 반응 안 하고 나온 친구를 다시 반응 기회가 갖다 놓자. 그렇게 나온 게 리사이클 리액터고, 이 리사이클 리액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체 입류량이 먼저 1이 들어와요. 1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R만큼 빠꾸를 시켜요. 그러면은 반응계는 R 플러스 1만큼 들어가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리사이클 리액터의 양론 수지식입니다. 그럼 이 R이 뭐냐? R은 이제 리사이클 레이시오라고 이제 환류비. 와, 환류비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분리공정에서도 환류비라는 얘기가 나오고 똑같이 R로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환류비 이거는 뭐 리사이클 개념인데 사실 똑같거든요. 분리공정 할 때도 배출할 때 반응을 안 한 물질들이 있어요. 그게 아까우니까 다시 넣어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류비의 개념을 설명드리자면은, 자, 환류비의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아예 한글로 나와 있는 게 있나? 없네. 한글로 안 써놨네. 자, 환류비의 개념은 뭐냐? 반응기를 떠나는 거 대비 돌아가는 애거든요. 반응기를 떠나는 애 대비 돌아가는 애. 자, 설명을 드릴게요. 반응기가 있고 이제 A만큼이 나가고 이제 돌아간다고 쳐요. 이제 B만큼. 자, 그러면은 A만큼은 나가는 애죠. 이 A가 바로 볼륨물 이제 반응기를 떠나는 애입니다. A가 이제 나가는 애고, 그리고 B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 양이죠. A분의 B. 요게 바로 환류비입니다. 이거는 이제 분리공정에서도 똑같은 정의를 써요. 완전히 이제 반응을 끝내고 나가는 애. 완전히 반응을 끝내고 나가는 애 대비 이제 돌아가는 애거든요. 환류비의 개념은.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렇게 쓰고 그 비율을 이제 R이라고 표현을 해요. 나가는 애 대비 돌아가는 애. 자,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걸 이제 간단하게 양론식으로 쓸 때는 어떻게 쓰냐? 지우개 하지 말고 밑에다 그리자. 간단하게 이제 양론식으로 쓸 때는 어떻게 쓰냐? 저걸 A라고 안 쓰고 양론식이 맞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이제 은근히 화공기사에서 많이 물어보는 건데 1만큼 들어와요. 그리고 R만큼 나가죠. 그러면 여기가 R 플러스 1이 더 반응기 들어가겠죠? 그럼 A는 얼마가 될까요? 나가는 애. 양론식이 맞아야 돼요. R 플러스 1만큼 들어가서 R만큼 빠지면은 R 플러스 1 빼기 R이어서 1만큼 나가야 돼요. 그래서 환류비가 R이라는 겁니다. 1분의 R에서. 그래서 보통 R이라고 쓰는 이유가 보통 여기를 R이라고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1분의 R. 그래서 보통은 양론적인 걸로 따질 때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1만큼 들어가서 1만큼 나가는데 R만큼 이제 빠꾸를 시킨다 다시. 그래서 R 플러스 1만큼 들어가고 거기서 R만큼 빠꾸를 시키면은 최종적으로 빠져나가는 애는 1. 그래서 환류비는 R이 된다 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설명이 하나 더 있는데 R이 0일 때는 플러그 플로우랑 같고 R이 무한대일 때는 믹스드 플로우랑 같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R이 0이라는 거는 환류되는 게 없거든요. 그럼 그냥 이거야, 플로우. 환류되는 게 없단 얘기예요, 그냥. 플로우 플로우잖아요, 그냥. 환류되는 게 없단 얘기예요. 그냥 다 지나가. 빠꾸를 안 하고. 상식적으로. 근데 이게 화공기사에서 많이 물어봐요. 이게 R이 그냥 쭉 빠져나가. 그러면 플러그 플로우야, 그냥. 왜냐? 다시 돌아가는 게 없으니까. 똑같아. 근데 R이 만약에 무한대야. 엄청 돌아. 근데 인풋이랑 아웃풋은 있는데 엄청 돌아.
이거 교반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믹스드지. 이 얘기예요. 그냥 이거는 사실 수식으로도 증명이 가능한데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져왔나? 바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믹스드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대충 저런 개념이다라는 걸, 리사이클에 대한 대충 저런 개념이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걸 알고 있으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로 가볼게요. 가져왔나 저거? 여기 있다. 이거 조금 본 뜨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많이 접혀가지고 적긴 했는데, 이 문제 한번 풀어보고 여러분들 집중력을 살리고 이제 증명을 한번 하러 들어가 볼게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순환식 반응기가 뭐냐면은 리사이클이거든요, 그냥. 얘가 리사이클이랑 똑같은 반응이에요. 네, 똑같은 리사이클 반응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 그래서 답을 이제 골라주시면 됩니다. 옳은 거를 고르는 거예요, 옳은 거를. 옳은 거 고르는 거예요, 옳은 거. 틀린 거 고르지 말고. 1번부터 이제 분자번호 바뀌었다고 1번 찍으시면 안 됩니다. 네, 정답 바로 나왔죠. 2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문제가. 이게 은근히 많이 물어봐요. 순환비가 무한대일 때 아니면 0일 때 어떻게 되냐. 이런 거 좀 많이 물어보거든요, 은근히. 무한일 때 CSTI랑 같다 그랬죠. 믹스드. 네, 2번이 정답이에요. 1번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분자분모 바뀌었거든요. 걔를 떠난 양이 분모에 내려오고 활률량이 올라가야 돼요. 분자분모 바뀌었죠, 1번. 3번. 반응기 출구의 전하율과 반응기 입구의 전하율의 비는 용적 변화율에 영향을 받는다. 반응기 출구에서 전하율과 반응기 입구에서 전하율의 비는 용적 변화율에 영향을 받는다? 용적 변화율이요? 이거 솔직히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용적 변화율보다 활류비가 영향을 더 많이 줘요. 활류비에 영향을 받아요. 이제 활류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용적 변화율보다는. 자, 반응기 입구의 농도는 용적 변화율에 무관하다. 반응기 입구의 농도는 근데 전하율은 활류비와 관련이 있지만 농도는 부피가 변하면은 변하잖아요. 그죠? 그쵸? 농도는 부피가 변하면 변하고 용적 변화율은 농도는 부피가 변하면 변하고 전하율은 활류비가 영향을 더 끼칩니다. 반응기 입구에서 전하율비는 활류비가 영향을 더 끼칩니다. 그거를 이용한 계산 문제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요런 거. 이 R이 활류비고 요거 이용한 계산 문제가 화공기사에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이 아니고 안 배웠으니까. 왜 이래.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저도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나 보네. 여러분들한테 공식 이제 그거도 안 가르쳐주고 문제 풀려고 그러네 막. 가볼게요. 여러분들 바로 풀면은 천재지. 진짜 안 가르쳐줬는데 풀면은 여러분들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진짜 유학을 가시든지 가셔야죠. 자, 먼저 네, FA0는 자, 피드레이트 오브 A죠. A에 이제 들어오는 양인데, 일단은 뭐냐, 반응기에 들어오는 A의 입류량이에요. 반응기에 들어오는 애. 반응기에 들어오는 애는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냐, 자, 이제 얘는 뭐냐, 그냥 들어오는 애. 얘는 뭐냐, 리사이클이 돼서 들어오는 애의 합이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되냐, R만큼 환류가 되고 1만큼 들어오니까 R 플러스 1, 아까부터 계속 얘기한 거예요. 입류량은 R 플러스 1이다. 계속 얘기한 거죠. R만큼 빠꾸 되고 1만큼 들어가니까 같이 들어가는 애는 R 플러스 1이에요. 다 아시죠? 그죠? 자, 그리고 부피가 변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건 뭐 앞에서 했으니까 생략할게. 배치 때부터 워낙 많이 한 거니까 얘는. 배치 때부터 워낙 많이 하니까 이제 배치 때부터 많이 한 거니까 굳이 생략을 하고, 얘가 뭐냐면은 요 1의 컨버전이거든요. R 아니고 1이에요. 1의 컨버전이에요. 1의 컨버전은 요건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반응기에 들어가는 애 컨버전, 요 컨버전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들어오는 1의 컨버전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반응기의 컨버전을 구할 건데, 반응기에 들어가는 R 플러스 1의 컨버전을 구할 건데, 그냥 구하려고 하면은 알죠? 기호 많아지고 복잡하고 그게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표현을 할 거예요. R 플러스 1의 유량의 컨버전을 요걸로 표현을 할 겁니다. 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 게, 제가 반응공학 배웠을 때 기말고사 시험 문제 리사이클 리액터 증명하라 나왔었어요. 제가 봤을 때 나왔어요. 리사이클 리액터의 요 수지식에 의한 요 컨버전 관계와 일반식을 증명하라 나왔었어요. 시험 문제예요, 여러분. 나왔었어요. 기말고사에. 이거 증명하라고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앞에서 한 거니까 생략을 할게요. 그리고 이 기본적인 양론 수지식 1번, 2번식은 깔고 가셔야 됩니다. 1번은 양론에서 나온 관계고 활류비하고 양론의 관계. 2번식은 우리 앞에서 누누이 했던 거, 컨버전 저렇게 나타낸다는 거, 부피 변할 때 누누이 했던 거. 이거 그냥 그거잖아요. 1-xa, 1 플러스 엡실론 xa인데 xa를 그냥 ca분의 ca제로 쓴 거잖아요. 그냥 별거 없고. 그죠? 우리 앞에서 많이 했던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다시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시 이렇습니다. 1만큼 들어가고 r만큼 빠꾸를 쳐서 r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양론적인 관계죠. 그쵸?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구하고 싶은 게 여기 들어가는 애 이제 구하고 싶은 거죠. 그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하면은 요렇게 됩니다. 아, 잠깐만. 말을 잘못했구나. 잠깐만요. 말 잘못했어. 죄송. 실수했어요, 제가. 얘가 그거구나. 죄송해요. 다시 설명할게요. 얘가 이제 초기 컨버전 0이지, 나 뭔 소리 한 거야. 초기 컨버전 XA0는 0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보고 제가 이제 다시 설명드릴게요. 좀 실수를 했는데, 얘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얘예요. 빠져나가. 요때 컨버전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요때 컨버전. 이제 좀 실수를 했는데, 원래 구하고 싶은 컨버전은 얘고, 여기 컨버전은 우리가 배웠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컨버전도 사실 다시 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일단 초기에 1의 컨버전은 0이에요. 죄송해요. 이거 진짜 정정 진짜 죄송해요. 1일 때 컨버전이 얘가 아니라 0이에요. 이거 죄송하고요, 정말. 1이 들어가서 아래 활류비가 없이 나왔을 때 컨버전이 얘예요. 활류비 없이 나올 때. 그냥 PFR일 때 컨버전이 얘고, 그냥 PFR일 때 컨버전이 얘고, 요 1일 때 컨버전 0이에요. 이것만 좀 수정해주세요. 1일 때 컨버전이 0이고, PFR 한 번 거쳐서 나온 애가 얘예요. 죄송해요. 이것만 좀 수정해주세요. 진짜. 죄송해요. 이거 좀 많이 실수를 했는데 제가. 1일 때 컨버전이 0. 이럴 때 컨버전 0이죠. 그리고 PFR 한 번 거쳤을 때 컨버전이 얘. 그러니까 1일 때 컨버전이 0이고, 이제 한 번 거쳐서 나온 컨버전이 아까 걔예요. 요거. 한 번 거친 컨버전. 자, 그러면은 이제 R분의 1만큼 빠꾸가 되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제 최종 컨버전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먼저 반응기에 빠꾸 쳐서 다시 들어가는 컨버전을 알아야 돼요. 요때 컨버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얘는 그냥 한 번 거쳐서 간 거니까 R만큼 빠꾸되면 컨버전이 또 바꾸겠죠. 아까도 뭐 미리 스포일러를 드렸지만 활류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컨버전은. 어떻게 되냐? 요렇게 됩니다. 아까 요거 관계식이 요렇게 바뀐다는 거죠.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되냐?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CA1이 뭐냐면은 이때 농도죠. CA1 여기 농도예요. 여기 농도죠. 여기 농도는 그냥 농도와 A3가 뭐냐? A3가 뭐냐면은 빠꾸 치는 애거든요. 빠꾸 치는 애. 요거 A3 빠꾸 치는 애예요. 즉 요 원은 그냥 농도와 빠꾸 쳐서 들어오는 유량을 이제 같이 더해줄 수 있는데, V는 이제 그거죠. 부피 유량?
부피 유량도 양적 관계로 R만큼 같이 들어온다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뭐 이건 뭐 알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양론식으로 표현하면 R이 생기겠죠? 요렇게 될 거고. 그리고 얘는 반응계 들어가기 전이고 얘는 반응을 한 애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FA0는 빠꾸치기 전이고 A3는 빠꾸쳐서 들어가는 애니까 얘는 반응을 했어. 그러면은 나중 컨버전으로 쓸 수 있어요. 얘는 나중 컨버전으로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왜냐? 이거는 우리 챕터 5에서도 한 거니까 생략할게요. 그리고 양론 관계에 의해서 얘도 R배, 얘의 R배니까 R을 곱해줘서 쓸 수 있는 거고요. A0의 R배니까. 양론 관계. 왜냐면은 R의 환율비로 바꾸치니까. R만큼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R만큼 바꾸치고 부피 변한다는 가정에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이해되죠? 여기까지? 얘도 솔직히 많이 했잖아요. 요거 요로 바꾸는 것도 많이 했을 거니까 한 1분만 생각할 시간 드리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왜냐면은 앞에서 한 거에다가 양론만 그냥 추가한 거라서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하나 명심해줘야 될 거는 얘는 반응을 안 하고 얘는 반응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애. 그걸 합쳐서 이제 얘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합쳐서 되는 거고. 다시 얘는 반응을 안 한 거고 A0는 반응을 안 한 거고 A0는 반응을 안 하고 들어가는 거고 A3는 반응을 하고 다시 빠꾸쳐서 들어가는 애기 때문에 얘는 컨버전이 존재하고 얘는 컨버전이 존재하지 않다는 거. 얘는 컨버전이 없고 얘는 컨버전이 AF입니다. 그리고 얘는 R이고 얘는 1의 B로 들어가요. 그 양론식과 컨버전 관계를 섞은 게 요 식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은 이 식을 어떻게 하냐. 위에 써놨는데 분자 분모를 V0로 나눠주면 끝이에요. 그러면은 얘 나눠주면 1 되죠? 날라가고 이렇게 남아요. 그리고 전개해주면 요거고. 그 다음에 얘는 V0 나눠주면은 FA0 분의 V0가 CA0거든요. 그냥 나온 거예요. 왜냐면 CA0 하나 생기고 2개 생기니까 묶어줄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됐어요. 자, 이제 우리 앞에서 했던 요식 요거와 이제 한번 그냥 플로우를 지나는 이제 컨버전 농도하고 요거 최종 컨버전을 섞으면은 A1과 AF의 관계식이 나오는데 요렇게 나온대요. 이거 이해 안 될 겁니다. 분명히. 왜 이렇게 나오냐 이해 안 될 거거든요. 즉 얘가 뭐냐 결국 그래서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제 이 A1은 뭐냐 리사이클에 들어가는 애의 컨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공식이냐면은 여기 들어가는 컨버전 요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론은 얘가 맞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여기 컨버전이 XA1이 아니라 여기 컨버전이 XA1이고 그 XA1을 리사이클을 고려해서 나온 컨버전이 요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나오는 과정을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셨을 거고 여기는 그냥 기본 양론식대로 쭉 갈 거니까 이 식과 원래 있던 A1을 결합시켜서 A1을 새롭게 표현하겠다는 거거든요. 다시 천천히 이게 리사이클 리액터의 양론 관계에 의해서 나온 거고요. 우리는 이 리사이클 리액터에 들어가는 컨버전을 알고 싶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이 식에 양론식을 결합을 해서 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가보겠습니다. 결론은 일단 이게 나와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XA1에 대한 공식은 요거예요. 이 위식을 이제 요거에 대해 정리를 할 건데 저는 이제 요거를 어떻게 했냐 자 요거 맨 좌변 요거죠. 맨 왼쪽에 좌변은 요겁니다. 우변 요거죠. 일단 먼저 두 개를 이렇게 따로 뺐어요. 먼저 두 개를 따로 뺐었습니다.
좌변과 맨 왼쪽에 좌변과 맨 왼쪽에 우변을 따로 쓰고 이거 넘어가면은 우리 이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또 저는 항상 컨버전을 바꿀 때 기본에서 항상 시작합니다. 요거 컨버전이잖아요. 그쵸? 항상 여기서 시작을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줘요. 얘 넘어가고 이거도 같이 넘어가면은 이 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적당히 보기 좋게 전개를 해서 풀어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XAF를 따는 걸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XAF를 한쪽 변에다 몰아넣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전개를 할 때. 그죠? 그래서 XAF를 좌변에 그냥 싹 몰아넣습니다. 저는. 그리고 나머지 항을 우변에다 놓거든요. 나머지 항을 우변에다 놓으면은 XAF에 대한 항이 좌변에 하나 생기고 우변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뭔가 익숙한 상수가 튀어나오죠.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이거 넘어갈 때 나누기 R 해준 거거든요. 넘어갈 때 R을 해주고 넘어가면은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결론. 끝났습니다, 이제. 요걸로 나눠주면 돼요, 다시. 그러면 요렇게 나오죠. 좌변은 일단 요게 됐어요. 우변이 얘인데, 나눠주고 나면 우변이 얘가 나오는데, 얘가 뭐예요? XA1이죠. 왜 얘가 XA1이냐? 정리를 하고 보니까 얘가 나왔잖아요. 다 정리를 했더니 얘가 나왔어. 얘잖아요, 우변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우변이 얘가 나와요. 얘가 뭐야? 얘잖아. 신기하게. 나왔어. 이렇게 나와요. 신기한 게 진짜. 그래서 들어가는 컨버전은 나중 컨버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결론이. 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입류하는 컨버전은 이제 반응이 끝나고 난 컨버전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다시 쓸게요. 이제 리사이클 리액터의 반응은 이제 입류량이 R 플러스 1배가 되기 때문에 그냥 플러그 적분식에다가 R 플러스 1을 곱해주고 맨 처음 들어가는 유량을 나중 유량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컨버전이 R분의 1, R 플러스 1분의 R 나중 컨버전에서 AXF까지 변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적분의 초기 값과 마지막 값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입류하는 컨버전이 XA1인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나중 컨버전으로 표현이 가능하면 우리가 기호가 줄잖아요. A에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입류량과 출량을 다 표현할 수 있잖아. 환류비만 알면은. 그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 관계식을 증명을 하실 수 있어야지 이제 화공기사나 여러분들이 할 때 좀 편해요. 공부할 때. 이거를 좀 알아두면. 자, 좀 아까 좀 제가 설명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헷갈리실까봐 5분 동안 천천히 한 번만 다시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사실 요거 증명만 아는 것만 해도 진짜 중요하니까 기말고사 시험 문제기도 하고 나올 수도 있고 또 첫 번째 일단 XA1은 제가 이거 잘못 설명을 했는데 XA1은 사실 들어가는 유량은 반응을 안 했기 때문에 컨버전이 없잖아요. 그죠? 컨버전은 0이고 환류를 치고 들어가는 애를 XA1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일반적인 XA1식은 배치 리액터 때 배웠던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죠? 배치 리액터 때 배웠던 식으로 XA1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근데 너무 복잡해. 왜냐면은 요 R은 나중 컨버전에 영향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왜 반응을 하고 빠꾸치는 애니까 이 리사이클 되는 애는 나중 컨버전만큼의 영향을 받았을 거고 들어가는 애는 이 나중 컨버전과 그냥 컨버전을 어떻게 짬뽕시켜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냥 편하게 얘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XA1을 얘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가볼게요. 그러면 다시 그러면은 먼저 양론식으로 들어가는 입류량을 표현을 해보자는 거죠.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 이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뭐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또 생략을 하고 가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순수하게 들어가는 유량, 얘는 이제 리사이클 돼서 들어가는 유량. 근데 얘는 이제 컨버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많이 했던 걸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쵸, 이거 챕터 5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얘는 생략을 하고 나중 컨버전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요거는 요거의 알배죠. 왜? R만큼 쳐서 들어가니까 양론식으로 R배가 되죠. 얘도 마찬가지. VF는 V0 1 플러스 이것도 우리 챕터 3부터 되게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생략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유량이 R배이기 때문에 R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자분모를 V0로 나눠주면 CA0가 나와서 묶이는 것까지는 이제 앞에서 많이 했던 거니까 생략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XA1을 XAF로 표현을 할 거예요. 앞에 개수가 뭐가 오겠죠? 그 식을 이 양론식으로부터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XA1을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면은 CA1, CA0 R에 대한 뭐 있죠. 근데 컨버전으로 바꿔주려면은 항상 얘기했지만 요거잖아요. 우리 알고 있는 거 컨버전. 그래서 고의적으로 만들어줍니다. CA0를 나눠주고 요거도 넘겨주고. 근데 우리가 결국 최종적으로 원하는 형태는 XAF를 어떤 한 형태로 바꾸는 거니까, XA1에 관한 형태로 바꾸는 거니까 XAF를 따로 묶어줄게요. 좌변으로 다 몰아줍니다. XA항을 다 몰아주면은 요렇게 정리가 되고, 얘를 이제 R로 나눠주면은 요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R로 나눠주면 익숙한 숫자가 보이죠. 다시 R로 나누면 익숙한 숫자가 보이고 다시 정리를 해줍니다. 1 플러스 R분의 R을 이제 양변에 곱해주고 뭐 얘 넘어가서 정리를 하면은 되는데, 그러고 보면은 좌변은 얘가 나오고 우변은 얘가 나오는데 얘가 아까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결론이 요렇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2번, 3번 정도 해보시면은 네, 쉽게 왜 이런 양론식이 나오는지 이해가 될 거고, 그래서 초기 컨버전이 요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리사이클 리액터에 들어가는 초기 컨버전은 요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적분식의 이제 총괄 수지식이 R 플러스 1배가 되니까 요만큼을 곱해줘야 된다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네, 리사이클 리액터까지 오늘 그래서 나갔고, 문제는 45분이 됐기 때문에 풀 시간은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리사이클 리액터 증명하는 것까지 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